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3박 4일의 그 중국 순방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신 이재명 대통령 네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바보 같은 윤석열 때문에 거의 단절된 대중국 관계가 완전 복원되는 계기가 된 것이 최대의 성과였다. G2 강대국 중국에게 절대 밀리지 않고 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외교력을 과시했다. 그거 봅니다. 우리의 국익을 관철한 자주 실용 외교의 성공이었다. 저번에 그 무도한 트럼프와의 관세 타결에서도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지켜냈듯이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자주 실용 외교의 성공이었다. 특히 그동안 묵혀있던 한한령 해제, 또 한중 간의 분쟁의 요소가 되었던 서해 구조물 철거, 14건이 넘는 MOU 체결, 또 단절된 남북 관계의 재개를 위해서 중국 측에 요청을 하고 중국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었고, 또한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끈끈한 어떤 역사, 항일투쟁의 역사를 같이 공유했습니다. 일본에 맞선 항일투쟁의 공통된 역사가 있었다, 과거에. 그러니까 중국과 대한민국은 끈끈한 관계였다, 옛날부터. 그런 것을 각인시켰고, 특히 또 그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예정에 없던 그 윤몽길 여사의 그 폭탄 투척 현장, 의거 현장을 깜짝 방문하셨고, 그리고 그 시 주석에게 안중근 의사의 어떤 유해 발굴을 요청했고, 참 여러 가지 엄청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기레기 적폐 언론들은 이러한 엄청난 성과를 폄하하고 왜곡하고 하는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에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파이팅입니다. 재래식 한물간 수구 언론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을 왜곡 폄하하는 짓거리를 해도 새로운 대한 언론이 있기에, 그러니까 유튜브 등 인터넷 언론 등 SNS 등 새로운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한 언론이 생겼기에 국민의 눈과 귀를 적폐 기레기 레거시 한물간 수구 언론들이 아무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도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재래식 수구 언론의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이제 거의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 권력이 탄생하면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 네 분과 그리고 수행한 참모분들, 그리고 수행한 기자들 모두 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사는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
왜 침묵하나? 이런 주제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진짜 대한민국의 백해무익한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4대 매국 집단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동조 행위는 물론 이 이유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해체되어야 마땅하고 그럴 없어져야 할 정당이지만 이것 말고도 국민의힘은 철저히 4대 매국 근성에 빠져있는 정당입니다. 고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정당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부분의 여론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불법 침공을 비판하고 있는데 미국 자국 내에서도 트럼프를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한데 한국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미국의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한 어떤 입장을 한번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MBC 보도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빼앗았던 국제사회의 몫이란 달리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향후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을 정쟁에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마두로에 대한 납치 체포를 두고 뭐라고 평했느냐?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언급했습니다. 조영술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과도한 돈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황당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 길을 갈 수 있대. 그리고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또 뭐라고 여기에 한술 더 떴느냐. 자신의 SNS에서 나경원 의원은 뭐라고 떠들었느냐. 대한민국의 모습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빼닮았다. 검찰 해체, 대법관 정원 사법 장악, 정치 보복, 야권을 말살하려는 노골적 만행들이 베네수엘라 독재의 정권과 꼭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용해갖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현 정권과 여당을 공격하는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정쟁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이 일제히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민주당은 뭐라 비판했느냐?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라는 황당한 프레임으로 포장하며 왜곡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벌여진 헌정질서 훼손 시도와 국정운영 실패야말로 대한민국에 심각한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본당 국민의힘이 거꾸로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나섰다. 내란 시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을 넘어 협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상 그 MBC 보도를 봐서 보도를 통해 본 국민의힘의 이번에 사태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로 MBC 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런 베네수엘라의 어떤 사태를 두고도 전 국제사회가 지금 깨어있는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은 트럼프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대한 비난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를 전혀 비난하지 않고 우리 정치를 집권당,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데 트럼프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국힘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등의 강대국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매국 4대 앞잡이 정당입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앞잡이,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정당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힘이라는 정당은. 이번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도 초등학생이 봐도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번 트럼프의 이런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이고 불법적인 행위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 속하는 어떤 인간도 트럼프를 비난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경원 등 장동혁 같은 인간들은 미국의 트럼프에는 어떠한 비난도 안 하면서 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외세의 불법적인 힘을 끌어들여서 국민이 당당하게 선출한 대통령이 마두로처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 미국에 납치되기를 바라고 있는 4대 매국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우리 대통령을 외세에 팔아넘기려는 자들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아무리 여야가 나뉘어졌고 싸울 수 있지만은 최소한의 검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의 상황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의 상황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마두로와 이재명을 교묘하게 엮어갖고 덩치시키면서 역겨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국힘 무리들은 모두 다 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빨아대는 트럼프의 나라 미국으로 가시라고, 미국으로 가라고, 제발 좀 미국으로 가라고, 그렇게 사모하고 빨아대는 트럼프의 나라를 가라고, 미국으로. 이 국민의 힘 무리들아, 왜 대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빨아먹는 자들이 미국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사는 고장은 부산입니다. 저는 부산 시민입니다. 내가 사는 부산의 내 지역의 지역구 의원 역시도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부산이 국힘의 텃밭 아닙니까? 전체 18개 지역구 중 17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단 한석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힘 의원은 이분도 이 사람도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다 똑같겠죠. 국힘에 소속한 인간들이라면 뭐 그나물의 겁밥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우리 지역구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저는 물론 2024년 4월 총선에서
표를 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는 민주당 후보에게 한 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던진 한 표는 제가 한 표 준 민주당 후보는 낙선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데, 그러나 제가 그 현재의 저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을 찍었든 안 찍었든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었으니까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자기를 찍어준 사람만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입니까? 그런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선출되기 전에는 선거운동할 때는 한 정당에 소속된 대표지만은 되고 나면은 모든 국민의 대표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강조하시잖아요. 국회의원도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말을 빌리면 똑같은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선거 운동할 때는 한 정당의 대표지만은 되고 나면은 전 지역 국민의 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번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당연히 견해를 발표해야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왜 침묵하고 꼴먹은 버건입니까?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수화되었고 친미 성향이 강하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수화됐고 남북 분단 상황에서 친미 성향이 강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반미만 외쳐도 빨갱이로 몰았잖아요. 미국을 반대하면 국가보안법을 엮어갖고 빨갱이로 몰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군사 독재 시절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식적으로 친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반미를 미국을 반대하면 빨갱이로 모는 그런 세태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도 반미를 외치기 힘든 거예요. 반미를 외치면 빨갱이로 몰아버리니까 그런 의식이, 그런 어떤 용공 조작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친미면 좋은 거고 반미면 빨갱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성향이 보수적으로 남북 분단 상황 때문에 친미 성향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 친미 성향이 더 강하게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러나 그래도 많이 좀 깨어났죠. 요즘은 우리 국민들도. 무조건 친미하는 게 아니다는 식으로 미국이 선이 아니다. 미국에 대한 인식이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과 달리. 그러나 아직도 친미 성향이 강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제가 짐작입니다. 이거는 어떤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제 짐작이에요. 제가 추측컨대 그래도 이 우리나라의 투표 성향,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어떤 전국적인 선거의 어떤 결과를 볼 때 우리 국민 한 40% 이상은, 최소한 40% 이상은 이번의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비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처사다라고 보고 있다가, 우리 국민 40% 이상은 트럼프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침공을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한 40% 이상이 제가 추측컨대 40% 정도는 그래도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국민의 대표자라는 국회의원이, 지역의원도 국민의 대표자잖아. 왜 침묵합니까? 이번 사태.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자기의 소신 입장을 밝혀야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대부분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소신을 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이번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소신을 밝혀야 돼요. 입장 곤란하다고 회피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물론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러운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총 한 68명의 의원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총 68명의 국회의원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국제법 위반이다.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부산 시민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부산의 그 국회의원 지역구는 총 18개입니다. 18개. 18개 지역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국민의힘이 18개 그 지역구 중에 17개를 석권하고 있고 단 한 석만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한 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냐? 전재수입니다. 전재수. 그 부산의 이제 지역 어디냐면은 북구갑입니다. 북구갑에 이제 전재수 의원이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단 한 석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차지했고 나머지 17개는 전부 국힘이 다 싹쓸이했습니다. 어찌 보면 전재수 의원 대단한 거죠. 유일하게 그래도 한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3선이면 3선 그래도 부산에서 국힘의 텃밭 속에서도 3선이라고 지금 물론 뭐 해수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그 통일교 그 문제 때문에 좋은 뭐 어떤 결과가 나왔고 지금 부산시장 출마한다고 그 물망이 오르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빕니다. 자기는 아직 그 어떤 당당하다고 어떤 밝히고 있죠. 통일교와의 어떤 관계를 한번 두고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번 그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서 민주당 68명의 의원들은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165명인데 그 중에 41% 정도, 41%. 165명 중 68명이 한 41% 정도 되는데 물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참 비판하기 곤란하죠. 그 동맹의 미국에 대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40%는 좀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최소한 100명 이상 정도는 비판의 대열에 트럼프를 비판한 대열에 나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물론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어떤 비판한다는 게 미국이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게 좀 곤란한 점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권 여당의 의원이라도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당당히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 정부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그 외교 문제에서도 이런 어떤 여당에서 어떤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은 더 어떤 대미 외교에서도 국익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뭐 정부 입장과 같아야 되냐? 국회의원은 다르죠. 국회의원은 자유롭다고. 정부 입장하고 달리 정부는 어떤 한미 그 동맹에 묶여갖고 좀 비판하기 곤란한 점이 있지만은 미국을. 그러나 의원들은 달라요. 개개 다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들은 얼마든지 미국을 비판할 수 있다고. 미국 잘못에 대해서.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도. 그게 정부의 어떤 대미외교에 도움이 된다고. 쉽게 말하면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좀 아쉬워요. 68명밖에 안 나왔다는 게 아쉽더라고. 민주당에서도.
최소한 100명 이상의 어떤 트럼프를 비판하는 그런 어느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사안, 중차대한 사안이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응?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자기 의견을 표명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각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준 거예요. 예? 꼴보기 보거니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뽑아준 게 아닙니다. 예? 입장 곤란하다고 회피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의 그 베네수엘라 침공이 먼 나라 어떤 저 태평양 어디 남미 우리하고 지역적으로 거리는 멀죠.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다 영향을 받아요. 응? 우리하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지만 우리한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직간접적으로. 더욱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 아닙니까? 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진짜 중대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에도 이거는. 응?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 그 베네수엘라 사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에 미국의 그 초강대국 미국이 그 약소국 힘없는 나라를 침범했다는 거. 그거 식민지 만드는 거잖아요. 식민지 된 거죠, 사실상. 지금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예? 식민지화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미국의. 미국이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이제. 완전한. 지금 트럼프의 꿈이 뭡니까, 업무가? 남미 전체를 그런 식으로 다 미국 식민지로 만들라는 그런 야욕이 지금 있는 사람이잖아. 더욱이 또 남미뿐만이 아니고 저쪽에 그 덴마크 영토인 뭐 그린란드까지 지금 미국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욕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큰 문제입니다, 이거. 트럼프라는 한 인간이 나타남으로써 전 세계가 지금 다시 몇백 년 전에 제국주의 열강 세력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런 힘없는 나라를 잡아먹는 식민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몇백 년 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21세기에 다시 수백 년 전의 제국주의 어떤 열강 침략의 시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잡아먹는 일이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몇백 년 만에 다시. 아시아, 아프리카 그런 열강의 식민지를 있던 나라가 2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거의 다 해방됐잖아요. 식민지에서. 그러다고 1945년이니까 지금 80년 아닙니까? 81년째입니까? 8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다시 옛날에 서구 열강들이 힘없는 그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온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죠. 얼마나 그 식민지 침탈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힘없는 나라들한테는 국권을 뺏기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이거는 진짜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진짜 이거 주의 있게 예의주셔야 돼요. 아무리 미국이 동맹이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 미국의 행위를 지금. 진짜 예의주셔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특히 트럼프가 지배하는 미국은 진짜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진짜 경계해야 돼요. 말이 좋아 미국이 동맹이지. 솔직히 동맹입니까,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얼마나 수탈했어요, 약탈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각 동맹 우방국한테
삥 뜯고 수탈해가는 트럼프 아닙니까? 과연 그게 동맹입니까, 미국이? 심각하게 미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진짜 경계해야 돼, 미국이라는 나라. 그런데 아직도 미국을 쭉 빨아들이는 세력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국힘, 국민의힘 무리들, 거구 무리들. 무조건 빨아들여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미국을 상대로 모시면서. 예? 참 큰일입니다. 역사의 시계를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이 트럼프라는 인간이. 전 세계의 평화를 깨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그래서 저는 판단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날고 미국의 그 군사력, 국방력을 믿고 설치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한테도. 결국 사필 기정입니다.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정치인은 결국 그 심판을 받아요. 지금은 미국의 그 국방력이 강해갖고 뭐 베네수엘라는 바깥 때만도 안 이기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나 힘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의가 승리해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엄청난 후과 낭패를 당할 겁니다.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이. 힘세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트럼프를 빨고 있는 정당이 대한민국의 국힘입니다. 국힘.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개개인은 지금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다 이번의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 표명을 해야 돼요.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트럼프 행위가. 그래야 국민이 대표 자격이 있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전혀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또 하죠. 예? 그냥 꿀먹은 머리처럼 곤란하고 입장 회피하고 숨어버리고 얼마나 비겁한 행위입니까? 자기 견해를 발표해야죠. 헌법기관 개개인이잖아,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오로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만 활용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양심이나 정의는 전혀 없는.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를 비난하는데 트럼프 행위를. 이상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권자 국민으로서 국힘 개개 의원들의 이번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친구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소신을 밝힌다는 것은 당연한 주권자로서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 아까도 말했지만 그 소신에 따라서 다시 국민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기야 뭐 국민의 힘이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트럼프의 행위를 비판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참 비참합니다. 이런 국힘 무리들하고 같이 한 하늘 안에서 한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진짜 싫어요. 에? 이런 국힘 무리들하고 한 땅에서 산다는 게 정말 싫어요. 더욱이 내 세금이 국힘 같은 그런 무리들의 월급으로 나간다는 게 정말 싫고 치욕스럽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의힘은 해체되고 정당 해산돼야 합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